재생은 오른쪽입니다. 빨리 감기도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되감기는 왼쪽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왼쪽과 오른쪽에 속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부터 시작해서 게임 캐릭터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잖아요. 시계도 따지고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심지어 우리가 읽는 글이나 책도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밥을 먹고 글을 쓰고 연장을 사용하는 것 모두 웬만해선 오른손이 기준이니까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은 오른쪽이 정방향인 세상, 인류는 왜 오른쪽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왼손잡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시대와 장소, 인종과 성별 등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합니다. 지구상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였고 지금도 그래요. 물론 세부적인 비율은 표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비율은 대략 9대1로 전 세계 왼손잡이 평균이 약 10% 정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적어 2에서 5% 정도고, 왼손잡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13.2%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특이한 겁니다. 척추동물 중에 이렇게까지 오른손잡이에 몰빵되어 있는 동물은 인간을 제외하면 고릴라나 침팬지처럼 우리 인간과 가까운 유인원들, 그리고 인간만큼 똑똑하다고 알려진 돌고래들 정도밖에는 없죠. 실제로 선사시대부터 고대 인류가 남긴 유물들도 보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용이고, 이빨 화석 같은 걸 봐도 고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뜯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게 이르면 50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게 20만 년 전이니까 사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으로 분화하기 전부터 이미 왼손을 잘 안 썼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과 유인원, 돌고래들만이 이런 요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대뇌의 양쪽 반구,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의 비대칭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 몸의 오른쪽은 좌뇌에, 왼쪽은 우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좌뇌와 우뇌는 담당하는 사고 영역도 좀 달라요. 좌뇌는 대체로 공간에 대한 지각이나 계산적 판단,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등을 담당하고, 반대로 우뇌는 시각적 이미지나 감정, 직관적인 판단을 담당하죠. 그런데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리에 올려놓은 근본적인 능력들은 협동심과 논리적 사고, 언어의 사용 같은 좌뇌의 기능에 편중돼 있으니 오른쪽만 쓰다 보니 좌뇌가 발달한 건지, 좌뇌가 발달해서 오른쪽만 쓰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류는 대체적으로 좌뇌의 덕을 보며 생존해 왔고, 문명 역시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바탕으로 건설됐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밥상에서부터가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밥그릇이 왼쪽, 국그릇이 가운데, 수저가 오른쪽이고, 서양에서는 접시가 가운데, 왼쪽에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와 스푼이죠. 문명인들에게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글 쓰는 일이죠. 그런데 식탁에서와 달리 글을 쓰는 방향은 각각의 문명권마다 다릅니다. 얼핏 보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식이 여러모로 편해 보이는데, 아랍어나 히브리어처럼 지금까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문자가 있고, 동아시아의 문자들도 전통적으로는 세로 방향으로 쓰면서 왼쪽 방향으로 줄을 바꾸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방식들이 알고 보면 오른손잡이한테 편하게끔 형성된 거라는 거. 지구상 대부분 알파벳들의 공통 조상인 페니키아 문자는 왼쪽에 정을, 오른쪽에 망치를 들고 석판 같은 데다 새겼는데요. 이러다 보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편했고, 그게 정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히브리 문자나 아랍 문자가 지금도 이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죠. 반면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문자를 받아들인 뒤 대거 뜯어고치고 쓰는 방향도 반대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 후손인 로마자나 끼릴 문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전통을 갖게 된 거고요. 한편 동아시아 문자들의 큰 형님인 한자는 원래 죽간이라고 하는 긴 나무 막대기에다가 적었는데요. 이 막대기들을 끈 같은 걸로 엮어서
돌돌 말아 보관한 걸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돌돌 말린 책을 조금씩 풀어가며 썼는데 그러다 보니 세로로 적는 게 왼쪽으로 줄을 바꾸는 게 정석이 된 거죠. 차도의 통행 방향 같은 경우도 글 쓰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지 않았죠. 어떤 나라는 우측 통행의 좌측 운전석, 어떤 나라는 좌측 통행의 우측 운전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선두 국가였던 영국의 경우 자동차가 등장하기 이전 마차 시절부터 좌측 통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었고 마부는 오른쪽에 타는 게 정석이었는데요. 채찍을 휘두를 때 옆자리나 뒷자리의 손님 그리고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동차 시대까지 오면서 좌측 통행, 우측 운전석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도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상당수가 좌측 통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나라들, 세계의 과반수는 우측 통행, 좌측 운전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했던 독일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석을 왼쪽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도로 통행 방향도 거기에 맞게 정립됐기 때문이에요. 변속기와 기어봉이 가운데 들어가면 오른손잡이 기준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다는 이유였죠. 이렇듯 오른손잡이들에 의한 오른손잡이를 위한 오른손잡이의 세상 속에서 인류의 약 10%를 차지하는 왼손잡이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언어에서 왼쪽은 나쁜 뜻, 오른쪽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하나의 증거죠. 우리말로도 오른쪽은 옳다는 뜻, 왼쪽은 외다에서 온 말로 왼다는 게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꼬이다, 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사회적 취급도 당연히 개차반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별이 만연했죠. 고대 그리스나 주나라 시대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오른손 쓰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볼일 볼 때 등 불결한 일을 할 때는 왼손으로 밥 먹거나 하는 일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식으로 아예 용도를 나눠버리기까지 했죠. 유럽이나 몽골처럼 전쟁이 일상이었던 곳에서는 왼손이 배신과 불행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다니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오른손을 비우고 악수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죽일 마음이 없구나 하고 안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왼손잡이를 만나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도중에 왼손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크 덕분에 왼손잡이들은 수천 년 동안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랑 맞춰줄 필요가 없는 예측당하면 안 되는 영역 결투의 현장에서는 왼손잡이가 갑이었거든요. 중세 유럽의 성들을 보면 탑을 오르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중 8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인데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공격 측은 탑의 기둥에 오른손이 막혀서 걸리적거리지만 위쪽에 있는 수비 측이 아래쪽을 공격할 때는 막히는 게 없어서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왼손잡이가 출동한다면 어떨까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손을 휘두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모든 전략들은 왼손잡이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 싸움할 때만큼은 왼손잡이가 우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성전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1대1 대결이나 우발적인 충돌에서도 왼손잡이가 유리해요. 왼손잡이들은 평생 동안 세상의 90%를 차지하는 오른손잡이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지만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기가 힘드니까요. 실제로 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사회일수록 왼손잡이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화롭기로 유명한 부르키나파소의 줄라족들은 왼손잡이 비율이 겨우 3.4%였던 반면 잔혹하기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정글의 야노마미족들은 왼손잡이 비율이 무려 22.6%, 인류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준다고 하죠. 심지어 오늘날의 결투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에서도 왼손잡이들은 날아다닙니다. 사회의 각 분야들 중에서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스포츠계예요. 실제로 야구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우한 파이어볼러는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온다. 야구뿐 아니라 펜싱, 탁구, 테니스처럼 대결적인 요소가 있는 모든 스포츠가 왼손잡이에 유리해서 일상 영역에서와는 달리 스포츠에서는 왼손잡이가 오히려 귀족처럼 대우받죠. 이처럼 오른손이 협력과 공동체의 손이라면 왼손은 경쟁과 개성의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흔히 왼손잡이들이 똑똑하다고 위인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왼손잡이 위인들 가운데는 유독 예술가나 군인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왼손잡이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파이터의 본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왼손잡이로 사는 건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누구보다 유리해지죠. 협동이 필요할 때는 불리한 카드일지 몰라도 대결에서는 훌륭한 조커니까요. 인류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비율이 9대 1이라는 건 어쩌면 인간의 삶이 90%의 협력과 10%의 경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종 안의 소수자로서 꼭 필요한 10%의 왼손잡이들, 항상 긴장을 놓지 말라고 자연의 법칙이 남겨준 일종의 이스터 에그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